이브와 흰오리 3마리를 함께 지내게 한 지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처음에는 서먹한 관계였던 이브와 흰오리들은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지내며 꽤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오늘부로 녀석들에게 자유를 주기로 했다. 함께 지내온 세월이 있으니 분명히 밖에 나가서도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런데 문을 열면 오리들이 자유를 찾아 바로 밖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녀석들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자유를 억압받은 4마리의 오리들은 철창 안에서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탓에 자유를 주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예전에 수탉 골드가 탈출까지 감행했던 점을 돌이켜보면 오리들의 이런 반응은 상당히 의외이다.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갈 마음이 전혀 없는 오리들을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다. 1시간쯤 뒤 다시 확인해보니 오리들은 아직 여전히 그곳에 있다. 열려있는 문을 통해 쉽게 바깥 세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오리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 오리들이 조금 더 쉽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 물통을 바깥으로 빼버렸다.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자주 물을 먹는 오리들의 습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물새 중 하나인 오리들은 먹이를 먹지 않고는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지만 물을 먹지 않고는 얼마 안 가 죽고 만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녀석들은 물을 먹지 않고 버티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오리들은 그곳에 머무를 뿐 바깥 세상으로 나오기를 주저한다. 1시간쯤 뒤 다시 확인해보니 오리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우리 안의 생활에 길들여진 오리들은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 행동에도 큰 용기가 필요해진 것 같다. 또다시 1시간쯤 뒤에 가보니 이번에는 흰 오리 한 마리가 우리 밖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그 녀석만 밖으로 나와 있을 뿐 다른 오리 3마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다. 우리 밖의 녀석은 아래 있는 친구들을 두고 홀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고 안에 있는 녀석들은 아직까지 바깥 세상으로 나가기가 두려운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결국 오리들은 모두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나와있던 흰 오리도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로부터 다시 1시간쯤 뒤 이번에는 이브가 우리 밖으로 나와 있다. 이브에게 다가가자 녀석은 다시 흰 오리들이 있는 우리 쪽으로 다가가 버린다. 녀석이 흰 오리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니 뭔가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아 다행이다. 하지만 한참 뒤에도 흰 오리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자 이브는 홀로 그곳을 떠나버린다. 왜 예상대로라면 녀석들이 함께 우리에서 나와 함께 돌아다녀야 하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로부터 다시 1시간쯤 뒤 흰오리 3마리도 모두 우리 밖으로 나왔다. 태어난 직후 항상 함께 자라고 지내왔던 흰오리들은 모든 일을 함께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일까 암컷 거위들은 보통 무리 안의 수컷을 리더로 생각하고 따르는 편인데 녀석들은 이브를 리더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게다가 이브는 아직도 암컷 오리가 아닌 암탉을 좋아하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마저 든다. 어쩌면 흰오리 3마리와 이브를 친하게 지내도록 하는 나의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 짜여진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외로운 상황을 만들어 서로 친하게 지내도록 만들었어야 하는데 흰오리 3마리 모두를 함께 지내도록 한 것이 나의 실수인 것 같다.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동안 겉으로는 이브와 흰오리들이 친해 보였지만 아마도 그동안 흰오리들이 이브를 따돌림한 것 같다. 봉이가 요양을 하는 동안 제리는 암탉 3마리와 꽤 많이 친해졌다. 제리는 봉이가 바로 옆에 있을 때 봉이와만 교미를 했지만 이제는 3마리와 적절하게 교미를 하며 잘 지내는 듯 보인다.
하지만 제리는 여전히 봉이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것 같다. 낮 시간에도 봉이가 있는 닭장 안에 머물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린 암탉들은 제리의 보호 아래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고 덩치도 수탉인 제리보다 더 커졌다. 봉이는 비록 이곳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깃털이 심하게 빠져있던 봉이의 등 쪽에는 새로운 깃털이 조금씩 나고 있다. 깃털이 빠진 암탉이 다시 회복되는 데에는 최소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봉이는 앞으로 이곳에서 1개월 이상 더 머물러야 할 것 같다. 이웃에 있는 꽁 사육장에서 꽁알 11개를 얻었다. 꽁알의 크기는 생각보다 많이 작아서 메추리알보다 약간 큰 수준이다. 원래 나의 계획은 캔디가 알을 품어주기를 바랬지만 지금 병아리들을 키우고 있는 캔디의 상황을 고려하면 타이밍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대타를 찾고 있던 와중에 관우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보는 바와 같이 관우는 사람에 대한 겁이 너무 많다. 아직까지 한 번도 병아리를 부화해 본 적 없는 초보 암탉에게 꽁알을 맡겨도 될지 고심했지만 지금으로선 대안이 없다. 게다가 꽁은 닭과 달리 연중 알을 낳지 않고 오르걸에 번식을 한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농장 안의 꽁들이 자생하도록 하는 내 계획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가 10대 중반까지 농장에 많이 살았던 꽁은 어느 순간부터 모두 사라져 버렸다. 부화에서 태어나는 꽁들이 이곳에 정착해서 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날지 알 수는 없지만 단 한 마리라도 좋으니 이곳에 남기를 바란다. 캔디가 꽁알을 부화하고 키워주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선 관우를 한번 믿어봐야 할 것 같다. 이제 캔디의 병아리들은 태어난 지 47일이 지났다. 그래서 더 이상 엄마의 품이 필요 없게 된 병아리들은 오늘부로 다른 농장으로 가게 된다. 그동안 너무 잘 먹고 캔디가 잘 돌봐줘서 그런지 병아리들은 굉장히 건강하고 덩치도 많이 커졌다. 9마리의 병아리들 중 노란색 깃털을 가진 2마리의 병아리들은 이곳에 남게 될 것이다. 다니는 병아리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조화되며 독립하도록 했는데 과연 캔디는 남게 되는 병아리들을 어떻게 대할까? 만약 캔디가 어린 병아리들을 구박하지 않는다면 병아리들은 같은 우리 안에서 캔디와 평생 함께 지내게 될 것이다.